안녕하십니까, 정치공장입니다. 특검이 김건희에게 징역 15년을 구형했습니다. 대한민국 사법 시스템을 무력화시킨 법 위에 군림한 존재라고 못 박았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김건희 태도 정말 가관이었습니다. 재판 내내 엎드려 있다가 구령 나오니까 깜짝이야 라며 멈칫하더니 최후 진술 때는 헛웃음까지 텄다고 합니다. 반성?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오늘 정치공장은 검찰이 밝혀낸 정치적 공동체, 윤석열, 김건희의 추악한 권력 실체와 이를 방조하고 이용했던 정치권의 민낯을 낱낱이 고발합니다. 검찰은 김건희를 단순한 배우자가 아니라 정치적 공동체, 심지어는 더 주도적인 위치에 있었다고 규정했습니다. 김건희 본인 입으로 말했죠. 남편은 제가 컨트롤하면 돼요. 본인이 대통령 위에 있는 상황이라는 걸 스스로 자백한 겁니다. 캠프 인선, 입당, 공천 개입 모든 결정이 김건희 손을 거쳤습니다. 나라를 쥐락펴락한 비선실세가 바로 여기 있었습니다. 윤상현 의원에게 보낸 문자 보십시오.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영부인이 공천관리위원장한테 할 소리입니까? 대놓고 들키지 말라고 입단속시킨 겁니다. 복원된 이준석, 윤석열 녹취록 충격 그 자체입니다. 대통령 당선인이 당대표에게 전화해서 강서구 구청장 김태우 공천해라, 대구 수성을 챙겨라. 압권은 성남 분당갑입니다. 장영아 부활시켜야 이재명 이길 수 있다. 정적 제거를 위해 공천권을 무기로 쓴 헌법 파괴 행위입니다. 대통령이 선거 브로커입니까? 그런데 이준석 대표 녹취록 다 깠습니까? 아니죠. 딱 5개만 이미 제출했습니다. 자기는 피해자 코스프레하고 본인이 연루된 건 쏙 빼려는 정치적 꼼수 아닙니까? 당대표 결재 없이 공천이 됩니까? 이준석도 공범입니다. 지금 15년 구형받은 거 고작 도이치모터스랑 정치자금법 2개입니다. 특검 출범할 때 혐의가 몇 개였습니까? 무려 16개였습니다. 서울 양평고속도로 명품백 수수 아직 기소조차 안 된 게 수두룩합니다. 이거 다 합치면 징역 50년도 모자랍니다. 그런데도 변호인단은 몰랐다, 청탁 없었다라며 앵무새처럼 되냅니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 하지 마십시오. 국민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김건희의 15년 구형은 권력만 잡으면 장땡이라는 대한민국 정치 시스템의 파산 선고입니다. 1월 28일 1심 선고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법부의 엄중한 심판과 함께 그 주변에서 호가호위했던 자들까지 반드시 심판해야 합니다. 진실의 힘을 믿습니다. 정치공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김건희 씨 결심 공판에서 15년 구형받았다. 네. 벌금 20억, 추징금 9억이 좀 넘는 금액 등등에 대해서 얘기를 했었는데 당시에 특검에서 구형 이후로 들었던 여러 가지 내용들 중에 좀 인상적인 단어들이 몇 개 보입니다. 특히나 그러니까 주요 정치 상황이 발생하면 그 남편하고 함께 해결하려고 모색을 했다. 윤석열의 정치적 공동체에 해당하고 피고인 스스로 정치 활동하는 자에 해당한다.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규정을 하면서 아무런 공식적 지위도 없는 피고인이 윤석열 전 대통령보다 더 주도적 위치에서 범행을 저질렀다. 이 표현들이 저는 굉장히 인상적이었는데 그 이후에도 V0라는 정황이 더 공개된 내용들이 많이 있습니다. 뭐 명태균하고 통화할 때 남편은 제가 컨트롤하면 돼요. 그러니까 뭐 본인의 의지를 확실히 드러낸 여러 장면들이 있었던 것이고 2021년 7월 윤석열 캠프 후원회장 인선할 때는 직접 관여했다. 네. 이런 내용들까지도 있고요. 그리고 국민의힘 입당할 때도 그러니까 윤석열이 입당할 때 네. 그때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윤석열은 뭐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요. 심지어 계엄과 관련해서도 김건희가 몰랐을 리가 없다라고 그 굉장히 가까운 사람들이 언론에 이야기를 하는데 네. 그 이유는 모든 것을 김건희와 소통하고 논의하고 그 피드백을 받아서 선택을 해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에 대해서 사실 정권 내내 여러 풍문이 있었죠. V0다. 그리고 저는 사실 윤석열 대통령과 가깝다는 분이 그렇게 얘기하는 것도 들었어요. Uh-huh. 아니 여사가 더 정무적인 감각이 뛰어난데 대통령보다 관여하는 게 뭐가 문제냐. 근데 그런 풍문이 이렇게 법정에서 사실로 확인됐구나. 진짜 참담하다 이런 생각하죠. 그게 뭐가 문제냐라고 말하는 사람은 기본이 안 돼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권력에 대한 국민들이 김건희를 뽑았습니까?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거고 일단은. 그리고 지금 사실은 명태균 게이트 초창기에 나왔던 여러 이야기들 있지 않습니까?
어제 그러니까 그제죠. 결심 공판에서 이 내용들이 다 다시 한번 복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윤상현 뭐 그 외에도 이제 등장하는 이름이 뭐 이준석 지금 이제 통화 내역이라든지 뭐 메시지 주고받았던 것들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복원이 되어서 그 정황들이 탁탁탁 나온 것이고 이게 재판에서 다 공개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기억해 보시면 작년 9월 5일에 뉴스토마토가 글을 쓰기 시작하면서 이게 이제 소위 말하는 명태균 게이트가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 닷새 후에 민주당 주도로 이제 또 김건희 특검을 다시 발의를 하려고 하니까 그때 벌어졌던 상황들을 보면 김건희가 보안 특별히 조심하세요.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라는 메시지를 윤상현한테 보냈다는 거예요. 이건 직접적으로 보낸 거니까 네. 바로 보이는 것이고 이 내용을 특검에서는 강압적 메시지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이제 대통령의 부인이 그러니까 공관위원장한테 뭐랄까 조심하라 아니면 이제 안 들키게 하라 이게 보안 특별히 조심하라는 얘기가 들키지 말라는 얘기로 들리잖아요. 네. 그 이제 한국말에서 조사가 중요한데 더욱 조심만 하세요는 뭡니까? 조심만. 만을 쓴다. 예. 그러니까 조심해 주세요. 뭐 예를 들면 조심 부탁드려요가 아니라 이 사람이 지금까지 썼던 메시지를 그러네. 문법에 맞춰 보면 네. 곤란한 게 많습니다. 근데 이거는 어쨌든 이 메시지를 보내면서 내가 위다라는 게 딱 드러나는 그렇지. 매짐이잖아요. 네. 내가 그리고 너보다- 직접 개입하는 정확한 위다. 증거고. 네. 예. 근데 이게 이 대본을 쓴 작가가 문학적 소양이 없네. 저희 이승준 기자 말하는 왜요? 건가요? 왜요? 예. 어제 법정에서 제일 기가 막힌 말은 그 문장이죠. 어허. 시대의 감정이 법정에 스며들었다. 그렇지. 아. 그거. 아. 15년이요. 네. 근데 예. 저는 이 앞으로 더욱 조심만 하세요. 요거는 이제 우리 김한 기자가 해석하는 것처럼 할 수도 있겠지만 이거의 더 문제점은 너 걱정하지 마. 우리 아무 문제 없을 거야. 그냥 외부에 걸리지만 않으면 않으면, 시끄러운 문제만 안 생기면 우리는 다 해결해 나갈 수 있어. 이제 이런 얘기인 것이었고 이게 이제 강혜경 씨가 이 뉴스토마토의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알리기 시작하면서부터 그 당시 되게 이제 시끄러워졌잖아요. 그때 가장 문제가 됐던 게 이제 윤상현 의원 같은 사람들이 맞아요. 친윤으로서 이 윤석열 씨하고 이제 계속해서 관계가 깊다 이런 얘기 많이 나왔었었고 거기에 그 이름이 등장하는 국민의힘 의원들이 좀 많았었어요. 예. 그 사람들한테도 아마 같은 취지의 글을 보냈었을 가능성이 높고 있죠. 특히 예. 윤상현은 공천관리위원장이었기 때문에 더 이제 자기가 공천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혹은 그게 걸리면 안 된다는 측에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윤석열과 이준석 간의 통화 내용이 이제 복원이 돼서 나온 내용들이 네. 있죠. 한국일보가 지금 통화 녹음 내용을 분석해서 공개를 했고요. 내용들 보면 그러니까 2022년 아시다시피 5월 10일 날 대통령으로 취임하고 한 달 뒤에 지방선거와 재보궐선거가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때에 선거를 주도해야 되는 사람들은 역할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이준석. 네. 그다음에 지방선거 또 재보선 각각 나누어서 정진석과 또 윤상현이 여기서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근데 이 대통령이 이제 선거에 개입하면 안 된다라는 아주 기본적인 내용을 차치하고라도 당대표와 주고받았다는 이 통화 내용들이 복원된 내용들을 보면 지금 이게 이미지로 여기저기 많이 다니던데 좀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2년 4월 24일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4월 25일 날짜들을 보면 저 때는 대통령 취임하기 전이에요. 네. 그러니까 당선자 신분이던 시절에 통화를 했다는 내용이고 관심을 가지고 보는 지역들이 보이죠. 일단 서울 강서구청장 그리고 강원지사 그리고 대구 수성을 재보선 그리고 성남 분당갑 재보선 등이 거론이 됩니다. 저기서 이제 요즘은 그 사람 이름에 더 집중하는 것 같아요. 뭐 김태우, 뭐 김진태, 이인선, 안철수 이렇게 접근하는 것 같은데 저게 당 대표와 대통령 당선인이 통화를 했다라는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통화를 했다라는 게 굉장히 사실은 심각한 내용이 될 수도 있는 거죠. 완전히 심각하죠. 왜냐하면 이건 공천하는 거는 왜 공관위가 따로 꾸려지고 그러겠어요. 이 적법한 절차를 거쳐서 민주주의에 꽂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그 당시에 공천과 관련해서 가장 권한을 많이 갖고 있었던 이준석 대표, 윤석열 씨로부터 무슨 지시를 받았습니까? 김태우를 한번 살펴봐라. 그럼 김태우가 안 됐나요? 김태우는 공당에서 공천을 줄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이미 대법원에서 유죄가 확정됐는데 그럼 피선거권이 완전 박탈됩니다. 예. 근데 무리하게 그 직후에 사면복권을 시켜서 출마를 시켰던 거예요. 그거는 사실 완전히 그러니까 대패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것을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서 이준석의 선택지도
이 검찰 수사관 출신의 김태우, 심지어 본인이 직전에 보궐선거를 일으킨 강서구청장이었어요. 자기 때문에 다시금 이 보궐선거가 이뤄지는데 또 이 사람을 내보낸다? 있을 수 없는 판단이라고 그때도 많이 분석이 나는데 예. 그 뒤에 누가 있었나? 윤석열. 이건 처벌해야 하는 아니 그 김태우라는 사람은 뭐길래 이랬을까요? 말을 잘 몰라요. 들었나? 몰라요. 사면해주고 3개월 만에 출마시키고. 아니 그 김태우 때문에 이 자리에 보궐이 생긴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서 빵에 갔어. 근데 맞아요. 이걸 풀어줘. 대통령이 되자마자 풀어준 다음에 다시 뭐랄까 이제 당내 반발도 있었잖아요. 당시에는. 있었죠. 그런데 그걸 다 뚫고 여기를 다시 공천을 시킨단 말이에요. 구청장 자리예요. 그렇죠. 몰라요 정말? 네? 저 몰라요. 표정은 아는 것 같은데. 아시네. 얘기해 주십시오. 아니요 진짜로 모르고요. 네. 네. 일단 별로 얘기하고 싶진 않은데 어쨌든 강서구청 나가려고 하셨어요? 그래서 얘기하고 싶지 않으시니까. 얘기하고 싶지 않은 거. 그럴 수도 있군요. 네. 아무튼 이 아유. 김태우라는 사람을 이때 공천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뭐 사실 사면시키는 것부터 시작해서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행보들이었는데 맞습니다. 대통령 당선인과 당 대표가 이런 통화를 했다라는 내용들이 작동을 했고 근데 공천까지 이어졌다. 이걸 잘 봐야 돼요. 이준석은 모든 통화를 녹음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나도 근데, 누가 예, 녹음했을까? 이미 제출로 5건만 딱 낸 거예요. 파일 5개. 네. 예. 그러니까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이미 제출이군요. 네, 이미 제출이 압수가 아니에요. 이미 제출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 하나가 있고 지금 이준석 대표가 낸 거는 새로운 내용 같지만 이미 거의 다 보도가 나왔던 내용들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예. 본인의 책임을 어쨌든 빠져나갈 수 있는 내용들이 많고 저도 뭐 관련된 통화 내용을 들어보기도 하고 뭐 했었습니다만 모든 내용들이 아마 녹음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면 윤상현과 이준석의 통화도 있을 거고 예. 뭐 윤상현과 이제 말하자면 윤석열의 통화도 있을 거고 뭐 윤석열과 이준석의 통화도 있고 뭐 이렇게 통화들이 오고 갔을 텐데 그리고 명태균과 이준석 대가 더 웃겨요. 명태균과 윤석의 통화도 있고 근데 이제 그 부분 관련해서 어쨌든 윤석열의 혐의와 관련된 부분을 찾고 찾아서 이미 제출로 5개만 지금 제출한 그렇죠. 상황이다. 지금 김한 기자 얘기처럼 그 이면을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렇다면 이준석은 왜 이 5개만 이미 제출했을까? 이게 자기가 사실 공천 개입한 게 좀 있다고 제가 들었는데 그거는 싹 빼고 지금 강서구청장, 강원지사, 대구수성을 성남 분당갑 예. 뭐 이런 등등 그 윤석열이가 이제 했다라고 그렇죠. 주장되는 그 부분만 지금 싹 내놓은 거거든요. 기본적으로는 이거 까면은 진짜 큰일 날 만한 이 무덤들이 이 안에 되게 많이 있어. 진짜로 그러니까 많아요. 이준석 본인이 예를 들어 네. 그러니까 뭐 참고인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피의자로 전환이 만약에 된다. 네. 그러면 이 모든 것들은 수사 내용이 그렇죠. 가능한 거잖아요. 압수수색도 가능한 그런데 것이고. 압수수색이 가능하죠. 될까? 어떻게 될까? 클라우드에 이렇게 저장돼 있으면. 그러니까 그걸 잘 모르겠어요. 저는 네. 법적으로 모르겠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이준석은 모든 걸 녹음한다. 그랬죠. 그 전제로 본다면 그 자료가 있을 것을 의심하는 수사기관에서는 당연히 이것을 압수하고 싶을 터인데 네. 이준석은 이미 제출로 이게 앞에 한 5개를 먼저 내놓으면서 마치 뭔가 딜을 하는 사전적으로 협조하는 것처럼 그런 모습을 보이고 법에서는 이렇게 먼저 협조하는 사람들을 약간 우호적으로 보는 것 그렇죠. 같더라고요. 영장을 치지 않는다고. 근데 이게 지금 1년이 지났는데 이제 와서 그런 거 이준석 대표가 어느 정도로 기자들한테 해명이 가능하냐면 어느 정도로 자료를 저장해 놓냐면 뭐 제가 명태균 취재할 때 그날 며칠 날 창원 가서 명태균 만났죠. 그러니까 명태 창원 갔었잖아. 그랬더니 그러면 뭐부터 하냐면 자기 핸드폰에서 자기가 그날 어디서 출발해서 몇 시에 어디에 출발해서 이 시간에는 활동 내역이 없는 걸로 봐서 운전을 했네. 여기서 갔었네. 여기서 뭐를 사 먹었네. 이거를 동선을 다 복귀할 수 있어요. 자신의 스마트폰으로 네, 다 확인할 네. 수 있다. 그래서 나 창원에 그때 창원 중앙역 앞에 딱 30분 있었네. 창원에는. 그리고 난 다시 어디로 넘어갔어요. 뭐 이렇게 해명이 가능해요. 그러면 그걸 견뎌서 보면 이 건도 예를 들면 이 공천 개입 건도 그런 정도로 복귀하고 해명할 수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실시간으로 타임라인별로 통화를 누구랑 했는지가 다 있으니까. 그리고 예. 어쨌든 이 공천의 핵심은 뭡니까? 우리가 옛날에 김무성의 옥새 들고 나르샤에서 봤듯이 이준석이 도장을 찍었으니까 나간 공천이에요. 그렇죠. 공관위 현장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래서 그러면 아까 제가 당대표라는 걸 강조하는 네. 겁니다. 그러면 예. 결국엔 우리가 이제 이 건이 이제 이 전체적인 사건이 김영선 공천으로 시작됐지만 그렇죠. 이때 재보선 6개를 건드릴 수 있었어요. 그리고 지방선거를 다 건드릴 수 있었습니다. 근데 김영선만 건드렸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저희가 이미 이인선건 관련 보도했지만 예. 그 당시에 이미 국민의힘에서 김영선은 정리가 된 판이었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주는 거예요. 근데 이인선이 문제였던 거예요. 그럼 이인선 대구 수성 을입니다. 누가 나가도 되는데요. 예. 그러니까 여기도 건드린 거예요. 그러면 그때 또 누가 됐냐? 원주도 있어요. 원주. 네. 그리고 또 몇 군데가 더 있거든요. 그러면 이 6개를 지금 다 봐야 되는데 지금 특검이나
이 수사 의지가 이 6개를 지금 다 그렇게 들여다보고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이 자꾸 지금 내미는 카드는 어떤 겁니까? 본인의 책임을 되돌리고 윤석열, 김건희한테 주기 위해서 뭐 포항이라든지 평택이라든지 맞아요. 이런 얘기만 계속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방향타를 돌리고 있습니다. 그건 확실한 것 같아요. 이것도 제가 보기에는 그거의 연장선에서 이제 나온 맥락이 있다. 이준석이가 당대표가 되기 전부터 명태균하고 서로 간에 이제 주고받은 대화하고 메시지 예. 같은 것들이 많은데 둘 사이가 되게 우호적이었잖아요. 사실은 그거부터 봐야 돼요. 음. 그래서 이준석이가 어떻게 갑자기 당대표까지 될 수 있었는가. 당대표 되는데 명태균이 무슨 기여를 해줬는가. 예. 그리고 왜 이준석을 당대표로 만들어주고 명태균은 오세훈과 싸웠는가. 오세훈은 왜 버리게 됐는가. 이런 게 그 전부터 나와요. 예. 그리고 난 다음에 이준석하고 둘이서 무슨 종류의 협잡을 했는가가 사실은 또 나와요. 아니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게 지금 한 1년 조금 지나면서 다시 복귀가 되니까 네. 예전 그때 당시에 들었던 이야기들이 계속 저는 떠오르는데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왜냐하면 제가 자꾸 당대표를 강조하는 게 공천 개입이라고 해서 윤석열, 김건희의 개입에 포인트를 맞추고 있잖아요. 근데 당대표 도장 없이는 공천이라는 게 이루어질 수 없는데 없습니다. 예. 마치 주변인처럼 등장을 한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를 해야 될 것이고 제가 명태균과 이준석 사이에 있었던 일 그리고 윤석열과 명태균이 껄끄러워졌던 상황들 중에 들었던 얘기 중에 그러니까 명태균이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당선이 되고 개헌을 얘기하고 그때 다음에 이준석한테 넘겨주고 그러면 짧은 임기를 해야 되고 그럼 윤석열은 그걸 못 받아들이고 뭐 이런 얘기들을 하면서 맞아요. 뭐 불편해졌다는 얘기가 임기단축 있었지 개헌. 않습니까? 네. 그렇게 따지면 이준석은 여기 주인공이어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건 자꾸 주변에 있는 사람처럼 이렇게. 그렇죠. 근데 이미 제출을 했다는 건 본인이 아마 이게 법률 검토는 당연히 했을 거예요. 나한테 문제되지 않는 녹취다. 나는 그러려면 이 법률적으로는 어떤 지위에 있어야 되냐. 피해자 지위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직권남용을 행사한 윤석열, 김건희로부터 나는 이 피해를 받았다라고 프레임을 가져가는 걸로 추정이 되는데 아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말씀 주셨다시피 굉장히 주도적인 역할을 하는 게 당 대표예요. 어쨌든 이준석 씨는 자기하고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간의 관계는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지금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안 나올 거예요. 예. 많이 알고 있지만. 에헤. 그리고 실질적으로 나오는 거는 이제 이미 죽은 권력에 대해서는 자기가 얼마든지 협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좀 나갈 것이고 본인이 결국 하고 싶은 거는 앞으로 내 정치 생명을 늘리고 나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오고 싶다 이거일 거잖아요. 근데 이게 이미 제출 형식이라면서 마치 협조하는 것처럼 하면서 자기가 선별해가지고 아까 말한 방향타를 지금 만들어주고 있는데 사실은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느냐. 그러니까요. 지금 그게 사실은 좀 딱히 안 보인다는 게 사실. 그러니까 말하자면 특검 수사나 네. 아니면 향후 그래서 그걸 여쭤보고 싶었어요. 그러니까 법률적으로 그러니까 대통령 당선인이랑 당시 당대표가 이런 통화를 했다. 저 자료가 나왔다라는 것으로 뭐 의심한다, 의혹이 생긴다라는 건 언론에서 많이 쓸 수 있는 표현인데 네. 법적으로 이건 어떻게 이게 진짜 한 끗 차이죠. 공모냐 피해자냐 어떻게 또 진술하느냐에 따라 또 달리 볼 수도 있어요. 이를테면 국무회의에서도 다 피해자냐 아니요. 표결권을 방해받았다는 국무위원들 장관들은 피해자로 참고인 조사했거든요. 계엄 당일날. 예, 그러니까 이 부분과 관련해서 나는 진짜 안 그러려고 했는데 막 강압적으로 해가지고 내가 어쩔 수 없이 요런 프레임으로 가져가면 어떻게 보면 참고인 지위에 그칠 수도 있는 거죠. 그렇다고 판단해서 이미 제출을 한 것으로도 보여지는 그러니까 부분은 이준석 그 지금 개혁신당 대표죠. 굉장히 기술적이에요. 그러니까 양이 워낙 방대하게 본인이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어떤 타이밍에 무엇 그쪽으로 이제 관심이 쏠리게 하고 거기에 뭔가 집중되면 자기는 또 거기 관련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있다가 또 자기에 대한 어떤 이야기가 시작되면 또 다른 어디를 건드리고 뭐 이런 것들이 계속 보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그냥 어벙벙하게 얘기만 할 것인가 오히려 더 집중해서 아까 우리 김한 기자 얘기한 것처럼 케이스가 한두 가지가 아니기 때문에 이걸 이렇게 그냥 어벙벙하게 볼 것인가에 대한 얘기 본인 좀 해야 될 것 자체도 같아요. 어쨌든 윤석열이 체리따봉 해갖고 쫓아낸 당대표라는 이미지를 갖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본인이 그 피해자 위치에서 이제 상황을 재구성을 하는데 결국에 이제 이 사건을 만약에 진짜 뿌리까지 드러낸다 이러면 당시 당대표였던 이준석을 통하지 않고 그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어쨌든 당대표인데 뭐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전체적으로 보면 지금 특검이 할 수 있냐 이게 국수본으로 넘어가면 국수본이 감당할 수 있을까요? 예. 그러면 사실 그냥 유야무야 지나가는 거거든요. 그걸 바라는 사람들이 국민의힘 당 내부에도 엄청 많이 있을 거고 예. 그러면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 사회적인 어떤 결심이 필요한 상황인 거죠. 예. 지금 그 한국일보 기사 내용 중에 보면 이거 7월에 중요하다. 압수수색을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을 당하긴 했다. 그리고 본인 참관 아래 디지털 포렌식이 있었다라는 내용도 있습니다. 그런데
뚜렷한 추가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기사 내용에는 이런 내용들이 있어서 그때 그 집이랑 예. 다 그때 그랬었죠. 압수했었어요 예. 새벽에. 근데 그때 이준석 의원이 그때 방송하러 가느라고 그 문을 안 아, 열어줘가지고 맞다. 예. 그때 사람들이 거기다 딱지 붙여놓고 기다렸다가 한 게 있었어요.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번에 예. 그 나온 것 중에 하나 여기 중요해요. 장영하가 이게 이제 성남 분당. 예. 성남에서 나오면 전체 지선판이 이재명에 대한 게 부각되면서 할 수 있잖아. 대선 이후 이재명 저게 다 죽어버려서 이게 윤석열의 워딩이죠. 네, 윤석열이가 그러니까 이재명 건이 이재명에 대한 그 문제나 나쁜 말들이 대선 이후에 다 죽어버려서 장영하를 다시 부활시켜서 거기다 집어 넣어놔야지 이재명에 대한 게 부각이 되고 이재명을 죽일 수 있다. 이제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를 예? 누구랑 하고 있느냐? 이준석과 그렇죠.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당의 어떤 선거 전략이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당선인 신분에 이러는 것 자체가 사실은 너무너무 말도 안 부적절한 되는 거예요. 거죠. 이 아. 당무 개입을 이런 식으로 하는 사람이 그러니까 어디 이런 있어요. 것들을 지금 너무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 워낙에 그러니까요. 여러 혐의들과 그리고 뭐 나중에 비상계엄, 뭐 내란까지 이어져 버리니까 네. 그 전에 있었던 일은 사소한 일처럼 느껴집니다. 이게 뭐 저는 대통령의 당무 개입이 윤석열이 처음은 아닐 거라고 생각을 하는 전제에서 얘기를 해보면 근데 너무 짜쳐요. 그러니까 이게 윤석열의 개입이라는 것들이 자기가 이제 어쨌든 되고 나서 굉장히 우호적이고 유리한 판에서 지방선거를 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면 서울시장이나 경기도지사나 예를 들면 뭐 충남이나 충북이나 대전시장이나 이렇게 광역 단위에서 내가 어떻게 판을 짜서 우리가 이렇게 가보자 이런 게 아니라 지금 이제 일일이 지시하는 내용들 보면 굉장히 짜치는 내용들인데 윤석열이 우리도 알지만 세상 만사 이런 거에 큰 관심은 없잖아요, 사실. 예. 큰 관심은 안 가지. 예. 그러면 이걸 누가 결국에는 예. 한 거냐? 우리가 앞서 얘기했던 이런 짜잘한 얘기들을 누가 듣는 거를 좋아합니까? 김건희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김건희가 이런 얘기들을 기자들한테도 듣고 주변에도 듣고 예. 복덕방 할아버지 같은 얘기들 하는 거 좋아하고 뭐 이런 무속인들하고도 거잖아요. 대화 나누고. 그러니까 예. 이게 지금 성남에서 장영화를 넣어서 이재명을 견제한다라는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그러니까 그 뭐 이렇게 복덕방 할아버지 수준의 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정치 이걸로 공학적으로 된다라는 보자면 게. 아주 하수의 예, 이야기들. 이게 지방선거에서 얼마나 큰 쟁점입니까, 사실. 아하, 예. 근데 이런 거를 당대표한테 얘기하고 있으니 자기가 굉장히 전략적이고 기획적이라고 생각하는 이준석 입장에서는 어떤 생각이 들겠습니까? 아 이거 바보구나 이거. 근데 이게 웃기는 게 네. 이거 2022년 4월 달부터 해가지고 쭉 나온 그런 문자잖아요. 예. 근데 실제 이때는 그래도 그나마 윤석열하고 사이가 좋았을 때예요. 그렇죠. 이준석과.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윤석열하고 이준석이가 대화를 하는 거고. 그러니까 체류따봉 전이니까. 네, 어. 그 이후부터는 사실은 윤석열하고 이준석이가 매우 사이가 안 좋아졌고 그때는 김건희하고 놀아요. 이준석이. 네, 어. 그래서 김건희하고 이준석하고 둘이서 주고받은 내용을 그래서 확보하는 그 게 가장 내용이 있잖아. 중요해요. 뭐 소초동에 왔어요. 뭐 밥 먹고 가 등등등. 햄버거. 근데 예. 겨우 햄버거 하나 사줬다 어떤 얘기도 그 있는데 타이밍이 그때니까. 그때 당시엔 그래도 이준석이를 내보내려고 하니까 김건희가 중간에서 중재를 해요. 명태균이 때문에. 그래서 명태균이가 자기가 살려준다고 이준석한테 걱정하지 말아라라고 예, 얘기를 한 게 그렇죠.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연결됩니다. 지금 이런 상황들이고 뭐 앞서 말씀드렸지만 김진태 강원지사 관련된 얘기도 있는 것이고 왜냐하면 이때 뭐 5.18 관련된 폄하 발언하고 맞아요. 이래가지고 뭐 그 공천에서 날아가고 막 그럴 때 아니에요. 예, 근데 그래서 다시 부활하고 이러는 과정 그러면서 명태균이 여기에서 역할을 했다라는 네. 주장들이 있는 것이고 뭐 다양한 얘기들이 그 우리가 과거에 얘기했던 내용들이 이 결심 공판에서 또 이야기가 됐던 내용들까지 지금 전해드린 거고